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동절병략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동절의 병략은 동지를 기준해서 동지 전과 동지 후 둘로 나누죠. 그래서 동지를 기준해서 그동안에 노력한 내력을 압축하려고 모이는 것이 이제 동지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금한순행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제 응결이라고 해요. 응결한다라고 해서 동지전 금한순행은 지나간 봄에서 시작해서 여름, 가을을 살았던 그 흔적, 그 결과를 응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지 이후에 금한순행에서 응결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봄, 여름, 가을에 쓰기 위해서 풀려고 하는 응결이에요. 풀기 위한 응결. 그러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기억하려는 응결과 앞으로 쓰기 위해서 응결을 풀려고 하는 내용이 동지를 기준해서 전후로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지의 중요성이 이 금한순행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한순행이 되어야 그동안에 살아온 과거를 응결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쓸 것을 응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결이 되지 않으면 지나간 내용이 응결되거나 압축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방만해져요. 그리고 동지 이후에서도 응결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 쓸 것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지 전은 결과를 내는 구역이죠. 동지 이후는 미래를 준비하는 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금한순행의 기운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동지 이후에 응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행을 하게 되면 동지에서 가을로 가게 되죠. 그러면 봄, 여름에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뒀던 것이 가을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모색을 해야 되겠죠.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 전에 태어나서 동지 후로 가게 되면 과거의 내력을 봄, 여름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동지 이후에 태어나서 순행을 하면은 미래에 쓸 것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이런 거대한 밑바탕, 음양의 내력을 알고 오행을 표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금한이라는 것은 금한 순행하죠. 금한 순행하다. 금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력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한순행이 되어도 금이 한하지 않으면 과거의 내력이 없고 지금 현재 내력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유전적 요소도 들었고, 과거에 내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것도 들어있고, 내가 어떤 목표의식을 가졌던 흔적, 사회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경력과 어떤 모든 스펙 같은 내용 등이 들어있어요. 이러한 금한순행의 내력이 쌓였냐 못 쌓였느냐를 보는 것은 화가 주관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아무리 금한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내력이 없다. 그러니까 금한순행은 하나의 자질이 되는 거예요. 금한순행은 자질이 되고요. 이 자질은 화가 있으므로 해서 그 자질을 끌어내서 학습 상태나 내가 활동했던 경력, 노력했던 결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를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있어야 과거의 자질을 쌓아서
경력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지나간 아무리 그만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과 경력을 쌓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만순행이 동지 후에 그만순행을 자질이라고 해요. 동지 후에 그만순행은 자질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진할 희망이 되면, 이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그렇죠? 그 속에서 목적의식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지 전의 금만순행과 동지 후의 금만순행의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동절생의 최고의 사주는 일단 금만순행이 이루어져야 자질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내력과 경력까지 갖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화가 있으면 그 내력과 경력을 적극적으로 살린 사람이 되겠지만, 화가 없으면 그냥 자질만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에 화가 있으면 그 내력과 경력을 적극적으로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최고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자질을 통해서 미래로 가게 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고요. 과거에 해온 것만 가지고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 이전은 지나간 내력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동지 이후에 태어났다면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해서 노력하면은 노력할수록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용어로 혁신이다 이러죠. 혁신. 옛날에는 동네 이름을 현이다, 군이다, 리다 이렇게 썼었죠. 지금은 도, 시, 동 이런 형태로 이제 쓰죠. 근데 요즘은 혁신도시, 바이오 도시, 무슨 행정도시 이런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죠. 그 나름 자기 동네, 자기 구역을 어떤 특화된 마을로, 특화된 도시로 나타내려고 하죠. 특성 있는 도시를 이제 표현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혁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지 저는 그동안의 내력이, 살아온 내력이, 내가 해온 내력이 담겨진 금만순행이다. 화로서 이것을 풀면은 경력을 쌓아서 그 내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동절의 대표적인 이제 병약은 금만순행이에요. 그래서 금을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설상가상. 서리와 눈이 겹겹이 쌓인 것이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중첩되고 숱한 역경을 경험해 본 것이다. 갖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본 것이다. 그래서 금은 설이, 수는 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을 설이라고 하고 수는 눈이라고 한다. 눈과 서리가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내 내면의 자질이 깊게 쌓여 있죠. 그렇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대처한다. 그러니까 자질은 풍부하지만 나를 어떻게 살려낼지 모르고 있다가, 직업적 역량을 과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병화로 약을 삼게 되면은 오랫동안 자기 능력을 펼칠 자질을 그때부터 개발해내게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병화가 없고 그냥 금한순행, 즉 설상가상으로만 된 사람들도 사회 지도층이 되거나 전문가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연구하거나 자기가 좀 더 세상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용신론은 평생 써먹지 못할 확률이 높죠. 우리 나이 때는 그래요. 우리가 용신의 의미를 모르니까 용신을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요. 화가 없다고 해서 지도층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생존 의지로 뭉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책에서 나온 금한순행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금한순행에 대한 오차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화로 인해서 자질이 개발되고 널리 자기를 알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화가 없어도 충분히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용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죠. 내가 사회에 기여하기보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지독한 의지만 가졌다면 누구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앞으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자식들 시대에 가서는 이 내용은 바뀌어야 되겠죠. 반드시 화가 있는 자가 성공을 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화가 없는 자가 성공하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또는 사회적, 환경적 이유로 생존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세상에 기여하겠다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여하는 문화는 아직 대중화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금한순행을 해라. 동절에 태어났으면 자질만 있어도 지금 사회는 얼마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금이 완강한 기운으로서 수를 얼려버리는 금한순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화가 금한순행을 하지 못하게 따뜻하게 만들어버리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적 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간목이나 인중간목은, 지지의 인중간목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대인관계를 만들어주죠. 이 사람은 많은 이로 인해서, 많은 자들로 인해서 이로운 분야로 이로운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를 통해서 이로운 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대인관계를 그만큼 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익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하절에 태어나면 수로주를 쓰죠. 그러면 금이 있어야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인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목이 있다, 인중간목이 있다, 인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절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절에는 경금이 있어야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대인관계를 갖게 되죠. 밑에 지지에 신중에 경금이 있어야 이제 인덕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동절과 하절, 이제 같은 거죠. 동절생에게 목이 없으면 인덕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여를 못했기 때문에 인덕이 없는 거예요. 나는 타고날 때부터 인덕이 없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인덕을 받을 행위를 해왔느냐. 동절에 금한순행을 시키는 방법은 그래서 금과 수가 냉한 거예요. 금한순행, 금과 수가 냉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금한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토다해화예요. 이걸 토다해화라고 해요. 토는 높고 화는 낮다. 토가 많아서 화를 쓸 수가 없다. 화가 뜨지 못하니 춥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한순행은 그 사람의 자질이 얼어붙었다. 그래서 화로다가 해동을 시키면 자질을 쓸 수가 있다. 그렇지만 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가 다해서 화를 가려버리면, 즉 토다회화를 하게 되면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고 아무리 자질 개발을 해도 사회적 환경이 나에게 무심한 거예요. 내가 사회적 환경을 개척할 수가 없고 언밸런스적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자질을 개발해도 능력을 펼치려고 해도 사회적 환경에 토대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 환경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한순행은 스스로 자질을 만들어도 만들기 위해서 화가 있어야
자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토가 높아서 그 화를 가려버리면 아무리 자질이 뛰어나도 사회적 배경이나 그 시대적 배경이 그의 능력을 쓰지 못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토가 높아서 온난함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토가 높아서 온난함을 방해하니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자에게 항상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경쟁자인데 사회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한 통변이에요. 매사 걸림돌이 발생하고 시대적 환경이 나한테 이롭지 않으니 하는 일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때 이제 토가 높으니까 뭐예요? 간목으로 약을 삼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내는 거예요. 간목을 약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간목을 약을 쓴다. 내가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당나귀 탄 남편을 만났다면, 간목을 가졌으면 그냥 적응하고 살겠지만 간목이 없으면 적응하지 못해요. 상대에게 적응을 해야 나의 개성이 되는 것이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내 개성이 아니라 그것은 승벽 기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기질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간목을 약을 쓰고 또 병화를 겸하게 되면 1년도 만나고 걸림돌도 제거되고 2년도 만나고 걸림돌도 제거되고, 그래서 토다회화가 된 사람들은 간목을 약을 삼고 병화를 겸하게 되면 시대적 환경에도 적응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은 주위 상황에 내가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간목이 있으면 주위 상황에 이러한 토다회화된 환경에 모든 환경이 내 편이 아니지만 나는 그것을 적응해 나간다는 뜻이고, 병화를 만나면 이제 해가 떴으니까 시대적 환경, 시대적 배경에도 잘 적응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것은 모두 자기 혁신을 통해서, 원래 타고난 자질과 시대적 배경과의 맞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금만순행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토가 다 한 것 말고도 수가 다 한 것도 있어요. 수가 다 해서 화를 꺼버리는 게 있어요. 화식하는 게 있죠. 화식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정화. 경금이 이제 수를 생하죠. 경금이 수를 생해요. 그러면 경금의 생을 받은 완강한 임수가 정화를 꺼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만순행을 다시 만들어요. 금만순행이 강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경금과 임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하니까 이 사람 포부가 커요. 멀리까지 가자는 큰 포부를 가진 금만순행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 큰 포부가 정화를 꺼버리는 거예요. 힘들다는 이유로, 큰 뜻을 이루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칠 것 같다는 이유로, 미래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이런 고생을 어떻게 하나, 이 고생을 어떻게 하나 하는 이유가 바로 금생수를 받은 임수가 정화를 끄는 이유예요. 그래서 금만순행은 최종 목표를 최소한 30년에서 50년 후를 두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 임수로 인해서 정화를 끄게 되면은 힘들고 오랫동안 노력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성과도 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도착해서 그동안에 내가 헛되이 흘려보낸 시간을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잘했으면 내가 대학 가기가 쉬웠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일이 발생되겠죠.
그때부터 내가 잘했으면, 나는 항상 잘 될 줄 알았어. 그때부터 잘했으면 지금 이 어려운 이 불경기, 이 상황을 내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을 하는 후회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경금과 임수로 인해서 금만순행이 되면 반드시 기회는 와요. 그렇지만 내가 정화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회가 왔다고 느꼈을 때 자기가 준비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물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회가 불균등하다, 뭔가 부당하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 이러한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무토로 이제 임수를 제하는 약을 삼고, 여기에서 이제 간목을 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토로 약을 삼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환경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으면 적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적응하는 것이고, 무토가 이제 간목을 겸하게 되면은 꾸준한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있으면 환경에 적응하고, 간목이 있으면 꾸준히 자기 개발을 했다. 무토로 약을 사면 그때 환경 적응을 하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환경 적응만 잘 해도 비록 간목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상류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간목까지 겸하면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개발까지 해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적응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천천히 쌓여가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수로 금한순행을 유도한 것이에요. 기준이 동절이니까 동절은 항상 금한순행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절은 이 금한순행이 되기도 하지만 뭐 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 뭐 금다, 수탁이다, 수다, 금침 뭐 이런 용어들도 있지만, 동절에서는 이런 용어보다가는 금한순행이라는 용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동절에 수다, 금침 하면 무토로 수를 막아서 금을 구한다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토라는 것은 항상 시대적 환경에 적응한다는 용신사용법에 정확한 기준이 서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토는 항상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단목은 그 환경에 맞는 자기 개발을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동절은 금한순행을 바탕으로 병화가 필요로 한 사주가 있어요. 그런데 토다회화가 되면은 간목으로 다시 세상을 적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목으로 다시 세상에 적응을 하는 것은 그 사회에 필요한 나의 특별한 실력이나 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 개성을 펼치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죠.